환율이 오르는데 기업들은 수출하고 나면 달러가 남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니까 환전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인 겁니다. 서학개미가 하는 그 주식은 일부분이 됐고, 저는 오히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야지 환율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중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수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 80%입니다. 독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기를 일으켜서 공장에 보내고, 또 밀가루를 수입해서 우리가 칼국수도 먹고 분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환율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것입니다. 환율하고 나하고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요, 전기를 만드는 석유 가격, 석탄 가격, 이런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 64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커피 가격이 있죠. 요즘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바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커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직접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환율이 2,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너무 귀하게 되니까 1달러를 내면 짜장면을 줬을 시대가 바로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은행 예금이자가 연 100%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7년도 외환위기가 났을 때 은행 이자가 30%였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가 난다면 이렇게 원화의 가치가 휴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수입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기요금, 밀가루요금, 커피요금, 뭐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 다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먹는 소고기, 실질적인 소고기는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5%가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서 소고기 가격이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난 5년간 30% 올랐지만 소고기는 한국에서 60% 올랐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환율이 매년 5%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 국가 자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가장 좋은 신호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놀라는 거고 시한폭탄이 된 거다. 동학개미는 우리가 동학농민전쟁 같이 우리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서학개미는 이제 미국 주식 사는 것을 서학개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진짜 소액이고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매년 1,000조 정도를 수출합니다. 외국에. 또 900조 정도를 수입합니다. 한국은 매년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기업들은 수출하고 나면 달러가 남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니까 환전을 하면 자기들이 손해인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통해서 흑자가 되면 이 돈을 원화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지 않으니까 정부가 강제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국민들에게도 미국 주식 사지 말고 한국 주식 사면 더 우대를 해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사야지 환율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과 달러가 1조가 넘습니다.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민연금이 1,300조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500조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개인들이 사는, 개미들이 사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 1조 달러가 넘는 수출을 통해서 남은 대금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정말 소액이다. 저는 1997년도 외환위기를 제가 몸으로 겪었습니다. 왜 외환위기를 났는지를 연구해보는 결론은 충분한 외환보유고의 부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대만은 6천억 달러입니다. 우리가 국가 GDP 대비를 본다면 대만은 국가 GDP의 80%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2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항상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환율이 오르느냐 설명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통화량을 확대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40조 원 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GDP 대비 통화량은 한 15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가가 GDP가 1.8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가 GDP 대비 달러를 풀었는 그 비율이 한 73%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중에 풀린 돈보다 달러가 풀린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돈을 덜 풀었는 것이 이유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스와프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한미 통화스와프가 과거에 600억 달러, 한일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 현재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우리가 믿는 우방국이라고 믿었지만 한국이 달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국의 단기 채권을 팔면서 본인들이 탈출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2단계만 떨어뜨리면 한국은 외환위기 바로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부족하죠. 통화스와프도 미국과 일본이 안 해주고 있죠. 국가 부채율 원래 8%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계속 확대 재정이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환율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원화를 작년 연말에 1,430원까지 했지만 무한정으로 외환보유고를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인데요. 20억 달러 정도를 환율 방어에 지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90%는 미국의 채권, 주식, 회사채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현재 180억 달러, 2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4%밖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현금이 20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스가 미국 조선업에다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대부분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라. 미국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서 환율 안정에 지출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고 있다. 절대로 외환보유고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정부도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은 개인과 기업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은 대비한 사람은 살아남겠지만 국가는 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현재 기업들과 한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수출하고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 원화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들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0조를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투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주가를 좀 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르는 주가는 반도체 주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가와 환율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였는데 지금은 함께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한국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보다 한국 기업 유출이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기초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식을 사게 되면 배당세도 내고 정권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작년에 한 7조 원 정도 주식에서 거뒀습니다. 주식 정권거래세로요. 미국은요, 정권거래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양도세만 20% 정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둘 다 받는 거죠. 양도세도 받고 거래세도 받고.
저는 정부가 정말 기업들의 세금을 좀 깎아줘서 기업의 이익을 더 나게 해야 되는데 법인세도 26%까지 올렸고 정권거래세도 올렸고 양도세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면 한국의 주가가 밟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800조, 하이닉스가 500조,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다. 기업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이 특별 종목 몇 개만 올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월급장이 직장인들 20대, 30대 분들에게 자기가 월급이 25% 1등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엔비디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는 겁니다. 어떤 대학의 교수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건설주, 화학주, 자기가 1등 종목이 바뀌면 바로 그 전액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은 2000년도부터는 삼성전자였다. 그래서 자기가 월급의 25%를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아마 금년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구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등을 하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은 자기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의 1등 주식을 매달 사라. 매달 주식을 산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내려도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싸게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1등 주식을 투자하시고 10년 뒤에 부자가 되면 저에게 감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긴축을 하지 않고 또한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고 있죠.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30% 확률로 외환위기 오는 겁니다. IMF는 2030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온다. 60%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뜰하게 재정을 써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고 정부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까지 낮추고 애플, 아마존, 메타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전체 국민 20%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우리 대학생 취업률 45%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외국 기업을 한국에 불러들여야 되고 외국에 나간 한국 기업도 불러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환율이 불안정하고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일자리를 만들면 기업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죠. 그럼 주가도 반대로 오르는 겁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게 되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립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가와 부동산의 같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럼 한국도 동반해서 내릴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내리는 확률은 8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연 20%였었어요. 1980년도에. 연 20%에서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현재 3.5%, 2.5%, 1.5%까지 계속 내릴 겁니다. 결론은 한국에 예금했을 때는 2.5% 은행이자 미국에 예금했을 때는 3.5% 은행이자 그러니까 미국에 안전하고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환율 안정을 위해서 2.5% 동결을 했고 미국이 인하하는 시점에 한국은 다시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확률은 83%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 환율이 오르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밀가루 가격, 커피 가격, 모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여기 알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터키 모든 나라가 환율 상승으로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만 환율 상승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위기에 대비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다. 스스로가 대비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